네, 그러면 우리 교재 1장에 대한 강의 2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PPT 자료, 제가 학습 자료실에 올려놓은 1장 PPT 자료 11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긍정 정서에 대한 내용을 하고 있는데요. 방금 전에는 이제 긍정 사고, 긍정적인 생각에 대한 얘기를 했고, 두 번째로 이제 긍정 정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재에는 38페이지에서 48페이지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정서의 기본 특성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이 이거를 보기 전에 잠깐 네이버에 들어가셔가지고 인사이드 아웃을 한번 쳐보십시오. 인사이드 아웃. 영화인데요. 2015년에 소개된 영화입니다. 디즈니에서 만든 영화인데 상당히 재밌습니다. 저도 2번 봤는데 인사이드 아웃은 영어로 안에 있는 인사이드 안에 있는 것을 아웃 밖으로 꺼내다라는 거죠. 안에 있는 것을 보여주다 뭐 그런 의미인데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정서, 이 영화에서는 5가지 정서, 기본 정서로 보고 있는데 이 5가지 정서가 어떤 식으로 표출되는지에 대한 스토리를 묘사하고 있는 아주 재미있는 만화 영화입니다. 이 전체는 이제 뭐 유튜브나 이런 데서 유료로 봐야 되겠지만 전체적으로 보시는 것도 좋겠지만 네이버에 보면 인사이드 아웃 소개되어 있고 광고편 한 2분짜리 대표적인 것이 있고요. 그거에 대한 소개도 있으니까요. 여러 가지 영상이 나오니까 그걸 한번 보시면 정서를 이해하는데 재밌게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거로 판단이 됩니다. 그걸 한번 보시고요. 한 2분에서 5분 걸쳐가지고 한번 보시고 정서의 기본 특성에 대해서 얘기한다면 우리들은 기본 정서를 6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6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기쁨, 슬픔, 분노, 혐오, 공포, 놀람입니다. 방금 얘기했던 인사이드 아웃에서는 기쁨, 슬픔, 분노, 혐오, 공포 이 5가지에 대한 정서를 기본으로 해서 영화를 진행하고 있는데 분노는 버럭이라고 얘기를 해요. 버럭이가 아, 출연하고요. 혐오는 까칠이라고 합니다. 까칠하다라고 까칠이가 출연하고 공포는 소심이가 출연해요. 소심이가. 그래서 기쁨, 슬픔, 분노, 혐오, 공포 이 5가지 캐릭터가 인물로 형성돼 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놀람을 합쳐서 우리는 6가지를 기본 정서로 보고 있는데 기쁨, 슬픔은 가장 베이스가 되는 강력한 정서입니다. 이 기본 정서 중에서도 가장 베이스가 되는 가장 강력한 정서는 기쁨과 슬픔입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외울 필요가 없죠. 그리고 분노와 혐오는 뭔가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분노와 혐오는 뭔가를 싫어하는 겁니다. 분노는 뭔가를 싫어하는 강력한 파괴적인 정서, 이것이 분노고요. 혐오는 뭔가를 싫어하지만 약간 소극적으로 싫어합니다. 드러내놓지 않고 싫어합니다. 그것이 혐오입니다. 그래서 기쁨, 슬픔, 가장 베이스가 되는 강력한 정서, 그리고 뭔가를 싫어하는 분노, 혐오, 이건 4가지는 뭐 외울 필요가 없죠. 그냥 알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공포와 놀람은 좀 기억을 해둬야 되겠습니다. 공포, 소심이라고도 하죠. 소심, 공포, 뭔가를 두려워하는 겁니다. 공포, 그리고 놀람, 서프라이즈, 놀람. 그래서 이 6가지를 우리는 기본 정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6가지 이외에 다음과 같은 것들도 기본 정서에 포함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흥미, 편애, 뭔가를 치우치게 좋아하는 거죠. 경멸, 자부심, 수치심, 예기감. 예기감은 먼저 사전에 어떻게 될 것이라고 예측하는 것. 이것이 예기감이죠. 그리고 죄책감, 이런 것들을 기본 정서에 포함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각자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본 정서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제 기본 정서를 포함해서 다른 복합 정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자기가 평소 생활에서 자주 경험하는 최근 일주일 동안 자주 경험하는 정서에 대해서
한 1분에서 2분 정도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최근 일주일 동안 자주 경험하는 정서를, 그것이 기본 정서가 됐든 복합 정서가 됐든 한 3가지 정도를 한번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한 3가지 정도를 1분에서 1분 정도 생각될 것 같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한번 적어 보시고 이 정서를 느끼는 원인이 무엇인가를 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최근 일주일 동안 많이 느낀 정서를 한 3가지를 적으시고 이 정서를 많이 느끼는 원인은 뭔가 한번 본인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잠깐 이 영상을 멈추고 이 작업을 한번 하시고서 다시 이 영상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네, 원래는 교실에서는 조별로 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들 그 동영상 강의이기 때문에 조별 토론은 어려울 것 같고요. 본인에 대한 이것을 한번 측정해 보는 것으로 이제 하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PPT 자료 12페이지에 보시면 정서의 기본 특성이라고 있습니다. 몇 가지 심리학자들이 제시한 그런 기본 정서를 포함한 정서에 대한 그런 학설들을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루치크라는 사람이 정서 바퀴라는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이모션 휠, 정서 바퀴라는 개념을 제시했는데 플루치크는 방금 살펴본 6가지 기본 정서에다가 예기감하고 편애를 포함시켜서 기본 정서가 8가지로 봤습니다. 플루치크는 우리가 봤던 6가지에다가 예기감과 편애를 합쳐서 8가지로 기본 정서를 보고 이 기본 정서들이 복합 정서를 경험하기 위한 벽돌 역할, 기초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정서 바퀴라는 주장입니다. 이런 기본 8가지 기본 정서들이 복합 정서를 경험하기 위한 기본 벽돌 역할을 한다라는 견해가 정서 바퀴고요. 기본 정서는 모든 인간에게 기본적으로 있는 정서고요. 복합 정서는 기본 정서가 2개 혹은 3개가 합쳐져서 파생된 정서를 복합 정서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러셀의 원형 모형이라는 건데요. 서컴플렉스 모델, 원형 모형이라는 겁니다. 원형 모형은 인간의 모든 정서를 2가지 차원에 따라서 구분할 수 있다. 2가지 차원. 유쾌함, 한쪽 면은 유쾌함, 한쪽 면은 강도에 따라서 구분할 수 있다. 그죠? 유쾌함과 불쾌함. 강도는 세고 약하고. 2, 2는 4. 4가지 분면이 나오겠죠? 4가지 분면. 유쾌함, 불쾌함, 세고 약함. 그래서 2, 2는 4. 4가지 분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분면을 보면 우리 교재에도 있는데 유쾌와 강함이 있습니다. 유쾌하고 강함 분면은 행복한, 아주 기쁜 이런 정서들이 들어가고요. 유쾌함과 약함은 편안함, 만족스러운 이런 정서들이 들어갑니다. 불쾌와 약함은 지루한, 슬픈 이런 정서들이 들어가고 불쾌와 강함은 오싹한, 성가신 이런 정서들이 들어간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정서들을 이런 4가지 분면, 2가지 차원, 유쾌함과 강도에서 유쾌함과 강도로 한 4가지 분면으로 다 소속시킬 수 있다라는 견해, 이것이 원형 모형, 러셀이 주장한 원형 모형입니다. 그 다음에 왓슨의 긍정정서 차원이 있습니다. 왓슨의 긍정정서 차원. 왓슨은 3가지 기본적 차원이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육회성, 확신성, 주의 집중성입니다. 육회성, 확신성, 주의 집중성입니다. 육회성은 행복감, 쾌활한 기분, 열광적 관심, 이 긍정정서에는 기본적으로 있다라는 거고요. 확신성은 자신감, 대담한 용기가 긍정정서에는 있다라는 거고요. 주의 집중성은 주의 집중, 명료한 의식, 전념, 이 긍정정서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긍정정서는 육회성, 확신성, 주의 집중성이 있다라는 주장을 왓슨이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긍정정서의 빈도와 강도인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강도보다는 빈도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강도보다는 빈도가 중요하다. 그래서 드물게 경험하는 환희 경험보다는 일상생활에서 일관되게 자주 경험되는 즐거움이 행복에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최근 소확행이라는 그런 말을 많이 들었을 텐데 어떻게 보면 이런 작은 확실한 행복을 추구하는 그런 트렌드가 사실 지금 얘기한 이런 주장과 맞닿아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14페이지 우리 PPT 자료 14페이지에 보면 긍정정서의 기능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긍정정서의 기능. 첫 번째로 프레데릭슨이라는 사람이 확장 구축 이론을 제시했습니다. 확장 구축 이론, 확장, 브로든, 늘리는 거죠. 구축, 빌드, 만드는 거죠. 브로든 앤 빌드 티어리를 얘기를 했는데요. 확장 구축 이론은 긍정정서의 그 경험이 긍정정서를 경험하는 것이 이후에 다른 상황에서 본인이 사용할 수 있는 개인적인 자원을 확립하고 구축하고죠. 다른 말로. 그리고 이제 넓힌다. 그런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긍정정서를 경험했을 때 이후에 다른 상황에서도 자기가 경험했던 긍정정서가 이후에 대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자원들을 확립시키고 그리고 확장시킨다라는 그런 주장입니다. 바움가르트너와 크라우서의 2009년 연구에서 긍정정서의 4가지 특성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긍정정서의 4가지 특성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사고, 행동, 생각하고 행동하는, 그죠? 생각한 다음에 행동하잖아요. 사고하고 행동한 레퍼토리를 확장시킨다, 그죠? 다양하게 만든다, 그런 겁니다. 두 번째로 긍정정서는 부정정서를 상쇄시킨다는 겁니다. 긍정정서는 부정정서를 줄인다는 거죠. 줄이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긍정정서는 회복 탄력성을 고양시킨다는 겁니다. 회복 탄력성은 중요한 개념인데 회복 탄력성, 스트레스를 주는 사건으로부터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회복 탄력성이라고 합니다. 평정을 찾고 웰빙을 느끼는 능력이죠. 그 다음에 4번째로 긍정정서는 지속적인 자원을 구축하고 웰빙을 향상시킨다. 이런 4가지 특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원상 복구 가설인데요. 이것도 프레데릭슨이 주장했습니다. 프레데릭슨이 주장한 원상 복구 가설입니다. 긍정정서가 부정정서의 유해한 영향에 대해서 해독제 역할을 한다. 긍정정서가 부정정서로부터는 나쁜 영향에 대한 해독제 역할을 한다는 것이 원상복구 가설입니다. 그 다음에 절정 대미 이론이 있는데요. 말 그대로 절정, 가장 높은 절정, 대미, 끝이죠. 큰 대단원, 끝. 절정과 대미가 행복에 매우 중요하다는 주장입니다. 데니얼 카너맨이 주장했습니다. 데니얼 카너맨이 절정 대미 이론을 주장했습니다.
절정, 가장 높은 것과 끝이 중요하다. 지난 쾌락의 경험, 과거의 쾌락의 경험은 그 경험을 하는 동안 가장 강력을 했던 절정, 가장 강렬했던 감각, 그리고 그 경험의 마지막 부분, 절정과 대미에서 느낀 감격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쾌락 경험은 절정과 대미 끝에 의해서 강력한 영향을 받는다는 주장입니다. 그 다음에 긍정정서와 신체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긍정정서와 신체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긍정정서를 경험하게 될 때 우리 몸에서 변화가 오게 됩니다. 호르몬의 변화가 오게 되죠. 호르몬의 변화가 오게 되는데, 행복 경험은 도파민의 수준이 올라가게 됩니다. 마라톤을 뛸 때 35km 구간 이후에 목체적으로는 엄청나게 힘들지만 좀 뇌에서는 즐거움을 느낍니다. 이런 것을 러너스 하이라고 하는데, 러너스 하이 35km 기점부터 그걸 많이 느끼게 되는데, 이것은 엔돌핀 수준의 증가 때문입니다. 엔돌핀이라는 호르몬의 증가 때문이죠. 그리고 성행위 때도 엔돌핀 수준이 200%, 평소보다 한 200% 정도 증가한다고 합니다. 우리 교재 44페이지에서 45페이지 사이에 이제 호르몬의 영향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호르몬의 영향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잠깐 살펴보면요, 흥분 호르몬, 아드레날린이죠. 흥분, 키스할 때, 이성 간에 키스할 때 느끼게 되는 흥분, 그런 것은 아드레날린의 영향입니다. 그 다음에 엔돌핀, 방금 얘기했죠. 쾌감을 주는 엔돌핀. 그리고 세로토닌, 행복감을